새마을 금고 믿었는데 통장 126개가 도박에 팔렸습니다. 내 통장은 안전한가요? 시니어를 노리는 금융범죄.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거래해온 새마을 금고, 그 안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범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도박 사이트에 팔려나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믿었던 금융기관에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년 동안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새마을 금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전무, 상무, 부장 일원, 임원급 직원들이 무려 126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넘겼습니다. 126개입니다. 어르신들, 하나도 아니고 126개나 되는 통장을 말이죠. 이들은 통장을 개설한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건이 커지자 수사 정보를 미리 유출해 범죄자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비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신뢰를 배신한 범죄입니다. 새마을 금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동네의 든든한 금융기관, 서민들의 편에 서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포 통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포 통장이란 실제 사용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철수 씨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인데 실제로는 이홍길동이 사용하는 그런 통장입니다. 이런 통장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 도박 사이트에서 돈 세탁용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마약 거래 같은 불법 거래에 사용됩니다. 범죄자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 드립니다. 몇 달만 사용하고 돌려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통장이 자기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개설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신뢰했던 금융기관 직원이 악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새마을 금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임원들이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로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죠. 두 번째 단계, 이 통장들을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에 사용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 통장들을 통해 깨끗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과정을 돈 세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고자를 회유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신고를 해도 미리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조직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정보를 미리 범죄 조직에 알려줘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통장 하나에 수백만 원씩 받고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통장 하나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126개의 통장이니까 총 얼마나 되는 돈인지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새마을 금고 안에서, 그것도 임원급 직원들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포 통장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일반인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면 갑자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는 분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 피해자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더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게 되고 결국 선량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이런 범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입니다. 대포 통장이 있어야 이런 범죄들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포 통장이 없었다면 이런 범죄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새마을금고를 믿고 이용했던 조합원들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하는 임원들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왜 시니어분들이 이런 범죄에 더 조심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의심 없이 지인이나 금융직원을 신뢰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나 금융기관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의심 없이 도와주려고 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선량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자나 전화로 오는 금융 관련 사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융 사기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진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속을 정도로 정교한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복잡한 금융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융 업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앱, 각종 인증 절차 등등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메모해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하시거나 창피해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항상 어르신을 제일 먼저 노립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경계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통장 개설 시 반드시 목적을 확인하세요. 누군가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통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화나 문자로 오는 금융 요청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전화를 끊고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금융기관 내부 비리를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금융기관 직원이 이상한 제안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부탁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본인 명의로 어떤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계좌가 있으면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메모해 둘 때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세요.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시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절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무에게는 2년 6개월, 부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에게는 3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과 14억 원 이상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사건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 곳의 임원들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둘째, 범죄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히 크고 길었다는 점입니다. 126개의 대포통장, 2년간의 범행 기간,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고려할 때 현재의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서도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 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검찰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며 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믿음과 성실함이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는 그 믿음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내 통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절대로 통장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더 이상 이런 범죄에 속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사실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